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사암도인 친구 요결 제1장 중풍문 중에서 15번째 증 중위, 식중 함께 공부해 봅니다. 이전 시간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 중간, 중심, 중비, 중폐, 중신, 중부, 중담, 그리고 오늘 공부할 중위까지 이 중자는 뇌졸중이 인체의 중요 장부를 때렸다, 명중했다, 그 중자예요. 뇌졸중 합병증 또는 뇌졸중 유발 요인으로서의 장부 병변, 이것을 사암도인께서는 중풍문에 중자를 써서 각 장부를 연결시켜 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중위, 견증, 상과 같은 증에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담이 끓어오르며 담 황색을 정하는 증, 요법, 원래는 양곡보, 임읍사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양곡해계보, 임읍함곡사, 위정격을 약한 표현이죠. 이 15번째 증 중위, 식중은 위정격을 다 쓰는 겁니다. 중위, 뇌졸중이 위를 때렸다. 그로 인해서 식중, 즉 위장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중위, 식중, 즉 뇌졸중으로 인해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소화불량증 등등의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과 뇌졸중 간의 연관성, 양방향 맨델식 무작위 연구, 미국 NIH에서 빌려온 논문에 보면 인구 기반 커허트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이 없는 대상자보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위식도 역류 질환과 뇌졸중의 발병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두 가지 흔한 임상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간에 겹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러 임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정기적인 위식도 역류성 환자, 젊은 성인의 위식도 역류성 질환 환자, 심방세동이 있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 환자와 같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기반 커허트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가 역류성 식도염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과 뇌졸중 간의 양방향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암사께서 중자를 써서 장부와 연결된 어떤 병증을 논할 때 그것은 뇌졸중 합병증 또는 뇌졸중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장부의 병변을 말하는데, 중위,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즉 뇌졸중의 위를 때렸다. 그로 인해서 위장장애가 생겼는데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위장장애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뇌졸중 환자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담이 끓어오르며 즉 뇌졸중의 위를 때렸어요. 그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위장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담이 끓어오를 수 있느냐?
한 자료에 보면 위식도 역류질환과 뇌졸중이 연관될 수 있으며 위식도 역류질환은 목구멍에 점액이나 걸쭉한 가래가 있는 느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은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구멍에 점액이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후비강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은 후비루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는 과도한 점액이 코와 부비동에서 목구멍으로 흐르는 증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후비루, 후비강의 점액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목과 그 위 부위를 자극하여 비강 통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비강 점액, 산성 역류는 인후에 염증을 일으켜 점액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점액은 코나 부비동 부위에서 인후로 흘러 인후에 점액이 축적되는 상태인 후비강 점액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후와 비강 통로의 자극, 즉 거드로 인해서 인후에 도달하는 산성 성분은 비강 통로를 포함한 상부 호흡기관의 자극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은 코막힘, 콧물 또는 부비동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두인두 역류. 이는 산이 더 높이 올라가 성대와 목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후두인두 역류는 기침, 목 가다듬기, 비강 막힘과 같은 부비동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뇌졸중이 위를 때렸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류성 식도염은 부비강, 인후를 자극해서 코 안에 비강 내에 점액이 증가하게 만들어 담이 끓어오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사암사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중위 1.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장애. 2. 담이 끓어오르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후비루 증상. 거금 450여 년 전에 우리의 영원한 사부님 사암사께서는 의과학적으로 관찰하신 결과 중위, 즉 식중해증을 이와 같이 논하신 겁니다. 요법, 양곡보, 임읍사, 도에서 해계보, 함곡사, 위정격을 적용합니다. 한 자료에 보면 후비강 분비물은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상기도의 기침 반사와 감각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성 기침, 목의 간지럼 또는 기타 후비루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조경명조 위토경의 유주로예요. 이 유주로는 미주신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순환 경로만 보아도 사암사께서 위정격을 적용하신 건 옳으신 판단이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위식도 역류질환과 담이 끓어오르는 후비루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땐 간정격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미국 NIH에서 위식도 역류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연관성, 최근 역학 연구에서 위식도 역류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관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간 기능 부전이 있으면 위식도 역류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정격을 같이 써주는 게 옳습니다. 간정격은 음곡곡천의 N극, 경고중봉의 S극, 위정격은 양곡 해계의 N극, 임읍함곡에는 S극을 부착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살펴본 중풍문의 15번째증 중위식중,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6번째증 태식선비 함께 살펴봅니다.